2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드디어 미국과 유럽이 올해 마지막 선물 옵션 만기가 끝났습니다. 나스닥은 0.4%가량 상승했지만 나머지 지수는 보합선으로 마감했고 우리 증시는 종합주가지수 2563선까지 올라왔지만 오후에 뒷심이 부족하며 밀려났는데요. 채권시장이나 통화시장에서는 훨씬 더 과격한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선물 옵션 만기 때문에 증시를 어거지로 붙들어 놓았다라는 것이죠. 향후 시장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아시아 세션 리뷰부터 바로 들어갑니다. 우리 증시는 강보합 출발 후 빠르게 상승을 시작했는데요. 오전 10시에 346.25포인트 고점을 기록하는 동안 외국인들은 선물을 무려 8천억 원을 매수하며 지수를 초강세로 이끌었습니다. 특히 현물 매수가 역대급이었죠. 오늘 외국인들은 현물을 8,500억 가까이 매수했습니다. 물론 오후 들어서 선물 매수는 또 빠르고 크게 줄이면서 선물 순매수 규모는 1,600억 정도로 마감시켰지만 현물 8,000억 매수는 끝까지 이어졌죠. 이게 얼마만이냐 싶을 정도로 강한 현물 매수가 들어왔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시장의 강세는 여러모로 예견된 면이 있었습니다. 우선 전일 시황에서 이야기했듯이 이번 3월물 선물은 미결제약정 수준이 지나치게 낮게 출발했죠. 텅 비어버린 곳간에 매수가 됐든 매도가 들어왔든 뭐가 들어차야 되는데 글로벌 지수 대비 우리 시장의 YTD 수익률이 지금 확 떨어진 상황이에요. 우리 시장의 내년 3월을 보고 장기로 이런 상황에서 숏을 때릴 용맹한 자들이 없었던 것이 핵심이죠. 오늘 선물 미결제약정은 하루 만에 8,300계약 넘게 증가를 했어요. 오후장에 지수가 눌린데도 미결제약정이 거의 빠지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선물 미결제약정은 25만 계약도 되지 않아요. 이게 한 27만 5천 계약까지는 증가해줘야 이제 좀 방향성 생기겠구나 싶을 수 있으니까 시장을 롱으로 보고 있는 분들은 지수가 조정을 받을 때마다 저가 매수가 들어올 것으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선물 시장 베이시스의 구조적 변화입니다. 제가 한 2주 전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작년과 올해 시장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누적되면서 우리 시장의 선물 베이시스는 늘 이론 베이시스를 하회하는 장기 선물 매도가 쌓여 있었다고 봐요. 그런데 11월 중순부터 선물 베이시스가 슬슬 개선되더니 12월 들어서는 프로그램 차익 매수가 제법 들어오기 시작했죠. 이번 선물 만기 당일에는 12월에서 3월로 넘기는 그 선물 스프레드가 하루에만 0.8포인트가량 개선이 되면서 장기 선물 매도가 빠져나가고 이제는 장기 선물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초석이 다져졌어요. 오늘도 장중에 선물의 그 평균 시장 베이시스는 0.7포인트대에서 움직였는데요. 이론 베이시스가 지금 배당 감안하면 마이너스 1.1포인트 정도 된다는 것을 생각하잖아요. 그럼 오늘 선물 매수가 들어온 거는 이 1.8포인트의 시장 충격 비용을 지불하고도 매수를 질렀다는 아주 강력한 강세 신호가 되겠습니다. 덕분에 프로그램 매수도 역대급으로 들어왔죠. 차익 매수가 3,200억가량, 또 비차익 매수도 5천억가량 들어왔어요. 근데 아쉬운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주 욕이 나올 지경인데요. 오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연기금이 870억이나 매수를 했어요. 아니 PE 레이쇼 570배짜리를 미쳤다고 저렇게 매수했을까요? 전체 연기금 주식 순매수가 320억이 안 되는데 그러면 나머지 주식은 500억 넘게 팔았다는 것이죠. 우리 소중한 연기금이 대체 무슨 짓을 할 것일까요? 예상대로 코스피 200 바스켓에 특례 편입되면서 어쩔 수 없이 담은 거예요. 아주 그냥 대놓고 작전을 해갖고 인덱스 펀드에 설거지를 하는데 참 정리미가 떨어집니다. 또 하나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우리 증시도 급등까지는 아니지만 시장이 꽤 올라오면서 335선에서 지금 오랫동안 갇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1월물 옵션 변동성이 눌려 있었기 때문에 오전에 급등을 하니까 마켓 메이커들은 어쩔 수 없이 델타 헤지를 위해서라도 콜옵션 매도분을 롤링업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전장에 지수가 오를 때 옵션 변동성은 전혀 빠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오후 2시 이후에 지수가 눌릴 때 변동성이 지수 눌림과 같이 하락을 했습니다. 즉 지수가 윗꼬리를 만들면서 콜옵션 변동성이 가라앉은 거예요. 1월 만기 옵션이 위아래 미결제약정을 쌓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인데 전체 시장의 기조는 상승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지수가 눌릴 때 옵션 프리미엄도 같이 눌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콜옵션 매수로 시장의 상승을 추적하는 것은 조금 불리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재밌는 부분은 외국인들이 풋옵션을 나름 대량 매도한 거예요. 보통 이제 옵션을 대량으로 거래할 경우에 마켓메이커를 역할을 하는 외국인이 거래 상대방이 되어주고
그런 대량 거래는 이 슈퍼개미로 추정되는 개인이 내곤 하는데, 오늘은 금융투자가 60억이나 풋옵션을 매수했어요. 그리고 장마감 15분을 남겨놓고 개인이 한 40억가량 풋옵션을 매수한 것을 또 외국인이 받아줬죠. 금융투자의 풋옵션 매수는 현물과 옵션이 컨버전 차이 거래일 수도 있지만, 또 현물 바스켓을 대량으로 매수하고 풋옵션 매수로 해지한 것일 수도 있어요. 여하튼 나름 대량의 해지를 외국인들이 받아줬다는 게 눈에 들어옵니다. 선물옵션 동기만기를 넘긴 첫날이라 아직은 시장의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고 양옵션 미결만 쌓인 하루였지만, 장기 관점에서의 선물 매수가 들어온 것이 확인된 만큼 향후 시장에는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후 2시 이후로 외국인이 선물 매수를 빠르게 줄이면서 선물 베이시스가 이론 베이시스로 빠르게 수렴하면서 순식간에 마이너스 1.5포인트를 베이시스 밀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거는 그냥 정상 시장으로 돌아온 것일 뿐이에요. 유럽도 미국도 이제는 선물옵션 만기가 끝났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부터의 시장 흐름이 진검승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유럽과 미국이 선물옵션 만기 이야기를 할게요. 바로 유럽 세션부터 가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전일 마감 무렵 급락을 시켜놓은지라 아무리 아시아 세션에서 지수 선물을 당겨놓았다 하더라도 풋옵션 매도자들을 참 스트레스 받게 했을 것 같아요. 놀랍게도 유럽 본장 개장 1시간 전부터 유럽 지수 선물을 다시 끌어올리기 시작하더니 유로스탁스 12월물 선물은 4,560선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즉 전일 종가 기준으로 얼마가 올랐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갭상승으로 풋옵션 매수자들을 몽땅 휴지 만들고 시작했고요. 이어서 3시간 동안 횡보를 시키다가 최종 거래 시간인 오후 8시 한국 시간이에요. 이때 조금 더 당겨 올려서 유로스탁스 지수 4,580선으로 12월물을 결제시키게 됩니다. 10월 27일에 이 유로스탁스 선물 12월물이 4,001포인트를 딱 찍고 나서 거의 한 번도 쉬지 않고 4,580선으로 결제를 한 것은 참 역대급 상승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특히 수요일에 그 22 기자회견 때 라가르드가 우리는 금리나 논의한 적조차 없어 라는 말로 지수를 눌러놨던 것을 모두 감아 올리면서 결제를 시켰죠. 그래서 철저하게 풋옵션 매수자들을 죽여놓은 그런 월물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12월물을 위로 결제시키고 나서는 유럽 증시는 그대로 밀리기 시작해서 현물만큼은 윗꼬리를 무려 1%를 마이너스 1% 닦고 종가 저가로 처박혔어요. 내년 3월물 선물은 이 고가권에서 일봉상 음봉 2개를 맞고 심지어 5위평마저 깨버렸죠. 그러면 이거 꼭지 친 거 아니냐 할 수도 있지만, 유럽 증시 특징이 이 한번 추세가 완성되고 나면 바로 뒤집히는 게 아니라 횡보기에 들어선다는 것을 감안하면 향후 기간 조정이 나오는 것은 또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자, 또 하나 신경 쓸 부분은 유럽 증시도 옵션 만기가 지나자 변동성 선물이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미국 또한 변동성 선물이 3.5% 상승했죠. 최근에 변동성 하락이 과도했다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사실 이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변동성이 과도하게 낮은 것보다는 이렇게 조금씩 올라오는 것이 떨어질 콩고물이 늘어난다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좋은 일이에요. 여하튼 하나의 상승 사이클이 마무리되고 나서 나타나는 그런 등락의 과정에서 적절한 수익을 거두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이제 채권 시장 이야기할게요. 오늘의 채권 시장 정리하면 라가르드의 블러핑에 대한 응징이다. 이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22에서 라가르드가 미국과 확실하게 선긋기를 하면서 어제 유로존 채권은 크게 눌리고 또 유로화는 오버슈팅이 났었죠. 저는 이 펀더멘털상 과연 22가 그렇게 자신있게 긴축 지속을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역시 유럽 개장하자마자 어제 눌렸던 유로존 채권이 빠르게 올라오기 시작했고요. 반대로 유로화는 끊임없이 눌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이제 옵션 만기일까지 당기고 나서 눌림이 있었지만, 유로존 채권은 개장 후에 달리기 시작한 거 끝까지 달렸어요. 물론 이제 밤 10시 30분에 미국 뉴욕 연은 제조업지수 발표되면서 미국 채권 시장이 눌릴 때 유로존 채권도 살짝 눌려요. 그러나 그 눌림 이후에는 유로 채권은 미국이 채권이 좀 약간 눌린 사이에서 관계없이 강하게 끝까지 상승 마감했고요. 반대로 유로화는 끝까지 눌리면서 무려 마이너스 0.9%나 하락했어요. 재미있는 것은 통화시장 중 유로화와 파운드만 하락을 했고 나머지 통화들은 그닥 하락하지 않거나 오히려 잘 버텼거든요. 자, 이것과 관련해서 연말 달러 수요를 위한 인위적인 눌림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파월이 어떤 정치적인 그런 액션을 한 거다.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젠 그거 진실은 누가 알 수 없어요. 뭔지 알 수 없으나 시장 참여자들은
유로화나 파운드화가 이 펀더멘털과 동떨어진 그런 오버의 시간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 외에 뭐 상품 시장은 골드가 눌린 것을 제외하고는 특이사항 없었어요. 다음 주 월요일에도 뭐 시장이 의미 있는 경제 지표 없죠. 그래서 이제는 본격적인 연말장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이 선물 옵션 만기도 참 흥미진진했습니다. 유럽 세션 만기가 저녁 8시에 있었고 유럽 지수 선물이 만기까지는 올라갔다 만기 마치고 바로 내려가기 시작해서 보합권까지 내려왔었죠. 미국 지수 선물도 본장 개장금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는데 이 밤 10시 30분에 그 뉴욕 연준 제조업 지수가 안 좋게 나오면서 지수 선물이 하락을 하게 됩니다. 전일이 종가선마저 깨고 내려가서 시장 참여자들이 살짝 걱정했을 텐데요. 하지만 30분 정도의 그 짧은 조정을 주고는 본장 개장 전까지는 또 어떻게든 꾸역꾸역 올려서 기가 막히게 이 최종 거래는 양매도와 다름없는 피닉을 주고 본장이 시작됐어요. 개장과 함께 나스닥 선물 위주로 꾸준한 상승이 시작됐고요. 유럽 마감까지 나스닥 선물은 0.6% 가까이 꾸준히 상승했어요. 이렇게 지수가 상승한 동안 변동성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유럽 지수 변동성도 13포인트대까지 올라왔고요. 또 미국 지수 변동성도 마찬가지죠. 특히 내년 1월이 만기의 그 변동성 선물은 14.65포인트까지 상승했어요. 이 저희 변동성 매수 선물, 변동성 선물 매수 평균 단가를 넘어주는 그런 상승이 나오면서 일단은 변동성 바닥권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건 확인할 수 있었어요. 나스닥 선물이 유럽 마감 이후에 조정을 받기 시작했지만 그렇다고 또 심각한 하락이 나온 것은 아니었거든요. 오전장이 상승부를 모두 되돌려주는 그런 눌림 후에 또 반등이 나와서 현물 기준으로는 그냥 의미 있는 아주 작은 양봉도찌가 만들어졌고요. 그동안에 강하게 달렸던 러셀 지수는 마이너스 0.5% 내외의 작은 음봉이 만들어졌어요. 개별 종목을 보면 여전히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엔비디아 같은 이 매니피션트 7 종목들이 시장을 바쳤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AI 테마에 편승하려는 인텔과 AMD 정도가 강세를 보였어요. 2024년도 마찬가지로 이 AI 테마가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 투자자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밸류에이션을 떠나서 분명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제는 또 온디바이스 AI가 유행을 할 것이라고 하는데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이 테마가 좀 분산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 볼 것은 제약바이오 섹터 중 일라이릴리가 계속해서 이 고점권에서 음봉을 맞고 있거든요. 아직 큰 하락은 안 나오고 있지만 그런데 이 파이저 같은 공매도가 가득 쌓였던 종목들은 또 바닥권에서 또 살아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또한 이제 올해의 그 베스트 퍼포머를 그 이익 실현하려는 그런 흐름이 하나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옵션 만기 또한 사실상 끝까지 풋옵션 시세를 주지 않으면서 변동성 매도를 준 그런 12월물이었다고 보는데 올해 말까지는 이제는 사실상 의미 있는 거래일은 6거래일밖에 안 남았거든요. 뭐 크리스마스 전일 반장, 또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 뭐 박싱데이도 반장 이런 식으로 반장이 열린 날이 이틀이나 있어요. 그래서 남은 거래일 동안은 계속해서 이러한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의미 없는 등락장이 나올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숏커버는 이번 만기로는 대충 끝났다라고 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숏커버 끝났으니까 이제 숏이냐? 그럴 또 이유는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변동성이 바닥을 쳤다는 공감대가 형성된다. 그러면 또 과한 눌림이 나면 또 과한 반등도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주인이 뭐 살짝 휴가를 간 사이에 동네 강아지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막 짖어대는 그런 등락장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흐름은 단기 거래자들한테는 유리한 트레이딩 장세가 되겠지만 포지션으로 뭐 상방을 본다든지 하방을 본다든지 이런 것은 여전히 아직은 때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는 야간 선물 시장에서 소폭 눌림이 있었고 또 금요일이 시장 마감 또한 베이시스 강세를 한쪽 눌러놨기 때문에 그 초반에는 눌림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아직은 의미 있는 하락 전환 어렵다고 봐요. 옵션 시장을 기준으로 한 트레이딩 영역은 350선에서 320선의 굉장히 넓은 구간에서 변동성 매도가 진행될 것으로 보는데 밴드 상단이 지금 더 가깝죠. 그리고 또 연말까지는 특별한 악재도 없고 해서 지수 상단을 계속 트라이 하려는 그런 매수세가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즉 콜옵션 매수로 상방 시세를 대응하는 것은 좀 계륵 같은 포지션이 되겠지만 풋옵션 매도나 또는 선물 매수로 대응하고 혹은 단기 매수했다가 청산하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하는 것은 유용할 것 같아요. 사실 선물 350선이라 해봤자 종합주가지수 2600선에 불과하죠. 일주일 정도 천천히 오른다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거래예요. 또 아직 잔존일이 많아서 콜옵션 눌림도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 낮은 레버리지로 롱 포지션 잡고 뭉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결론은 아직은 하락으로 전환할 때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해외 시장 또한 옵션 만기 이후로 이 변동성이 상승한 등 이제는 다 온 것 아닌가 이런 고민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전히 13포인트라는 변동성은 아주 낮은 수준이죠. 그래서 5일 이평선 조정 같은 이격을 좁히는 조정은 나올 수 있다고 보지만 추세 하락 전환이 되려면 여전히 한참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변동성 상승이 하루 정도 더 일어나는지 보고 대응해도 될 것 같은데 변동성 선물이 15포인트대까지 오르게 되면 저는 변동성 선물 매수분을 조금씩 청산할 생각이에요. 변동성이 잔존일 대비 워낙 싸기 때문에 매수한 것이지 아직은 변동성 폭발이 일어날 때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10년 국제롱 그리고 독일 10년 국제 쇼시의 스프레드 포지션이 간밤에 그 유로존 채권 급등으로 이익을 모두 토했어요. 이제 월요일에 독일 IFO 지수 발표됐죠. 이때가 저는 단기적인 채권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싶어요. 그때 독일 국채 매도 좀 추가로 쌓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 목 컨디션이 좀 안 좋아져서 조금 영상 늦게 녹화한 점 양해 구합니다.